2021년도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교육과정. 오늘은 8강, 학교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의 운영 방향과 조합 관리, 일련살이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운영 이슈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학교 협동조합 운영 방향입니다. 처음에 학교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어렵게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학교 협동조합의 운영 방향을 잘 잡고 가면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학교 협동조합의 운영 방향. 첫째,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맞게 운영 방향을 잡고 정관에 있는 사업의 종류와 유형을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설립 목적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 제일 먼저 각인해야 하고 또 본인 법인의 주사업 종류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유형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협동조합의 이중성을 이해해야 하며 특히 결사체면서 사업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학교 협동조합이 가지는 조직의 특수성을 알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조합원의 필요를 사업으로 운영하는 결사체가 협동조합입니다. 특히 조직에 있어 결사체이자 사업체로서 이중성을 꼭 인지하고 법인의 운영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적 가치만을 추구하거나 사업 운영에 급급해서 공익적 가치를 놓치고 갈 수 있으니 결사체면서 사업체로서의 균형감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학교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영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학교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비영리 법인임을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 측면에서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고 경영공시를 할 때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갑자기 우리 법인이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각 학교 협동조합은 어떤 공익사업을 할까요? 여러분의 정관을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한 학교 협동조합의 정관과 경영공시 때 제출한 결과보고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정관에 보시면 제6장 사업과 집행에서 제60조 사업의 종류 1항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해야 하고 주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4항 이 조합은 주사업의 목적 및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수행할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결과보고 증빙을 보시면 주사업이 보이시죠? 거의 모든 지출이 주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비율이 98%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연히 공익사업 40%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 협동조합의 주사업이 공익사업인 것입니다. 학교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관계 맺는 사람들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학교 협동조합과 교장쌤, 교감쌤,
행정실 등 학교 관리자와의 관계 맺음, 학부모의 임원들과의 관계 맺음이 상호협력과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협동조합, 학교관리자, 학부모회, 세 주체가 모이는 협의체를 꾸릴 수 있으면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협동조합의 최대 고객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교 예산입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합 관리 부분을 알아봅시다. 조합원 관리, 직원 관리, 법인 전자통신매체 환경관리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홍보와 조합원의 가입 탈퇴 관리이며 조합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타 협동조합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의 시스템과 함께 흘러갑니다. 잘 키워놓은 조합원이 계속 머무르면서 우리 법인과 함께 가면 좋은데 늘 떠나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업무가 끝없이 반복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이상적인 조합원 구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협동조합은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 조합원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 법인은 조합원 비율을 점검해 우리 법인의 조합원 구성을 알면 어떤 주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가입시켜야 할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서 매년 30%의 규칙적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졸업과 입학으로 학교 구성원이 바뀌면서 학교 협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따라서 변화됩니다. 이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학교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를 미리 접한 미래인재를 많이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법인 운영적 측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관리할 때 전체 조합원이 늘 10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명 중 20명은 가입만 하고 어떤 참여도 반응도 없는 조합원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휴면 조합원 같은 것입니다. 그럼 80명이 남는데 주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역할을 하는 손님 조합원이 됩니다. 이들은 주사업을 이용하면서 점점 조합에 대한 편안함과 관심도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주인 조합원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주인 조합원은 100명 중 30명으로 사업 홍보나 공고를 하면 참여를 하는 조합원입니다. 사업을 이용하면서 활동도 하고 적극적인 주인의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사가 되거나 감사가 되거나 강사단 활동을 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이사장 역할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은 어떤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설립 목적을 분명히 아는 학생 조합원은 조합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필요는 모두 제각각인데요. 처음엔 수혜자로 조합을 활용하다가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어요.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학교 협동조합의 제일 큰 보람을 느꼈어요. 선생님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단순 이용자의 모습에서 적극 활용자 혹은 참여자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활용의 정도에 따라 교육적 결합까지도 가능하며 특히 법인을 위한 학교와의 가교 역할이 큽니다. 학교 행정을 잘 모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역할입니다. 학부모 조합원은 환경 미화에 큰 장점을 보입니다. 학부모의 손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으뜸이고 학교 안에서 선생님 외 다른 어른의 존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이야기 상대가 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의 능력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지역 자원 활용에도 능통합니다. 지역 주민은 학부모와 학생이 졸업을 통해 지역 주민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네 주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로서 균형 잡힌 이사회를 구성하게끔 노력해야 하며 특히 주체별 이사에 구체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 이사는 분과 대표, 동아리 대표, 나도 선생님, 창업 행사 진행, 학교협동조합 연합활동 등에 참여합니다. 학생 이사들의 등기 절차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센터에 가면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등기를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교직원 이사는 협동조합이나 동아리 담당 교사를 맡으며 관련 공문 처리, 행정실과의 소통, 창업활동 지원, 교직원 홍보,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특히 차기 교직원 이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 이사는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참여, 학부모 대상 홍보, 사업 자원봉사 및 환경관리, 활동가의 역할을 합니다. 지역 주민이사는 지역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대상 홍보 활동과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활동을 주로 하면서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주체별 조합원 홍보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요즘은 대면 활동이 줄어서 조합원 모집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학생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전교생 대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이사들 주도로 등교시 교문 홍보 활동을 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교실로 직접 방문해 선배들의 경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입학식 날 짧은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생 조합원 가입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활동을 하면서 상품으로 학교 가게 상품권을 배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가게 이름이나 로고, 법인 CI, 그립톡 디자인 등 다양한 공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조합원 가입 계기가 됩니다. 교직원 홍보는 교직원 이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교직원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명회를 개최하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과 가입 이벤트를 통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서먹함을 없애는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교직원들은 좋은 고객이 되기도 하고 좋은 협업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학부모 조합원에게는 학교협동조합이 비영리로 운영되며 수익금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는 학부모가 조합원이 되진 않아도 학교협동조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학부모의 지원 활동도 있으면 좋습니다.
학부모 조합원은 소비자, 자원봉사자, 활동가, 임원으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어 학교협동조합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조합원은 자연적으로 지역 주민 조합원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지역에서의 인지도는 올라갑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수시로 변하는 조합원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미루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탈퇴 안내 문자 보내기. 12월이 되면 졸업을 앞둔 학생, 학부모, 전근을 앞둔 교직원을 대상으로 꼭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내용은 그동안 우리 조합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총회를 앞두고 학교를 떠나시는 조합원은 총회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퇴 신청을 하시면 출자금은 환급 또는 조합에 후원 가능하니 12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번 탈퇴 후 환급, 2번 탈퇴 후 후원, 3번 조합원 유지. 보기를 줘야만 답장을 간단히 받을 수 있어요. 답장을 받은 후 개별적으로 연락해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후원하는 조합원에게는 기념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출자금 환급을 원하는 조합원에게는 즉시 지급은 불가능하고 다음 총회에서 의결하고 지급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 관리 파일. 한글이나 엑셀을 이용하여 관리하는데 조합원 번호, 이름, 좌수 및 출자금,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입일, 소속, 메일 주소 등 정확한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준을 정해 조합원 명부를 출력하여 조합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직원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직원 없이 운영되는 학교협동조합도 있고 많게는 3명 정도 고용해 운영하는 학교협동조합도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는 8시간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학교협동조합의 직원 고용 상황은 어떠신가요? 직원 관리로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과 행정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업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직원 없이 운영하는 것은 이사장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먼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통 5인 미만 사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면 됩니다. 4대 보험은 기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근무 기한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로 고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한데 두루누리는 직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이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4대 보험료와 원천세를 사업주가 징수하여 대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면 그곳에 도움을 받아 쉽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사대보험 통합 포털 징수 사이트와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정산 및 산정을 위한 과정입니다. 직원 관리를 위한 노무 관련 적립표를 보았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보통 5인 미만 고용이라 4인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휴게시간 부여, 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해당 근거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회계 데이터, 조합원 데이터 및 각종 데이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법인 전자통신 매체 환경 관리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법인 메일, 법인 밴드와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대한 필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교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법인 메일로 첫 이사장의 개인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공식 법인 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을 통해서도 많은 중요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메일을 바꾸는 것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보통 네이버에서 법인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운영진이 교체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소통 및 활동 사진 등을 관리하는 도구로 네이버 밴드를 추천합니다. 법인용 밴드 2개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개 범위에 따라 하나는 전체 조합원 소통을 위한 총회 공고, 행사 알림, 사진 저장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운영진만을 위한 밴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중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변경 등기, 임대차 계약, 경영 공시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앨범으로 분류해 사진으로 저장해 놓으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학교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이용 안내, 사업 안내, 홍보 기사 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교육 활동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 기부금 단체를 신청하려면 기부금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비용이 부담되므로 무료 홈페이지 서비스 중 네이버 모두를 추천합니다. 간혹 홈페이지 대신 홍보용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 지메일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때 네이버 법인 메일이 있다면 네이버 메일로 지메일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메일과 지메일을 같은 이름으로 이용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네이버 모두 서비스로 학교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만들 때 법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링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비대면 사업 활동이 많을 시에는 교육 및 홍보 영상을 법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서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 협동조합 1년살이를 기관 운영, 세무 노무,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학교 협동조합 1년살이 기관 운영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총회 안건에 맞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사업 결산보고 및 결과보고 준비, 분과위원회별 평가, 탈퇴 조합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사회 운영이 잘 되었으면 총회 준비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됩니다. 신규 조합원 홍보 활동도 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학교협동조합 1년살이, 세무 노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 가지 세금은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성실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1, 4, 7, 10월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법인세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법인세 중간 예납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 주민세는 8월에 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4대 사회보험 납부와 3월이면 건강보험 보수총액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협동조합 1년살이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에는 임원교육, 교사연수, 학부모 총회, 신입생 대상 설명회, 신입조합원 교육, 분과위원회 교육, 학교 탐방 관련 교육 등이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맞게 일정과 내용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학교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인터뷰에서 나온 학교협동조합을 직접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입니다. 운영할 만하면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운영 시 법무, 행정, 회계, 세무, 인사, 노무, 경영관리 등 1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려워요. 운영하면서 인간관계 갈등이 생겨요.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임원진의 자원봉사로 대체해요. 학교 가게 운영 시 쓰레기 등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성공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잘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운영 이슈는 무엇입니까? 학교협동조합의 제일 큰 고민은 다음을 이어나갈 운영 인력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큽니다. 결사체와 사업체를 함께 고려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사장에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함께 이끌어갈 임원과 운영진, 직원의 협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원활하고 지속적인 학교협동조합이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협동조합의 핵심 인력 원천은 어디입니까? 학교협동조합 설립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체가 그 조합의 핵심 인력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점이 어디였는지가 중요하죠. 설립 후 2, 3년이 지나면 핵심 인력의 교체가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이사회의 임원이 되거나 운영진이 되는 핵심 인력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조합원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 조합원이 주인 조합원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조합원 중에 설립 목적을 알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없으면 키우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입문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활동을 통해 사업 주체자로서의 자기 성취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변신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 조합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과 투명한 정보 공유, 관계 유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협동조합 조합원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십시일반의 협동으로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